더 이상 용납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황교안 대표는요, 이 당사자로서는 막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확실하게 가름말을 타야 할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 어떻게 막말입니까? 관광이 막말인가요? 저기 짧은 글을 써도 그걸 막말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말을 할 수 있나요? 관광이라는 게 또 저기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에요. 제1야당의 대변인은 정부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민경욱 의원의 대변인 직위를 박탈하고 이제 그를 놓아주십시오. 민경욱 대변인님 가십시오. 피오르든 어디든 관광 가십시오. 열심히 막말한 당신 떠나십시오.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막말이다. 이제 막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한번 이 본인의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장도 조금씩 선회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그 말이 황교안 대표의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계속 막말이 튀어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막말을 다 근절할 생각이 있으면 이미 다 당내 그 징계 절차를 거쳐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처벌 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막말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류를 쭉 쫓아가 보면 사실은 이 황교안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막말에 앞장섰던 그런 이제 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 그중에서 좀 눈치 빠른 의원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황교안 대표에게 점수 달라면 우린 저 진심에 맞춰서 저 코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좀 빠르게 민첩하게 지금 이제 행동에 나선 분이 민경욱 의원의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원들도 지금 마음은 아마 굴뚝 같을 거예요. 나도 어떻게 기회 되면 한번 나서서 이 막말 대열에 좀 앞장서야 할 텐데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들 지금 표현과 시기를 놓고 저울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내년 총선 국면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런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비판 한번 하면 그것도 곧바로 또 그거보다 더 센 그런 이제 막말 대응이 이제 튀어나오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전략가들이 원하는 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계산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지지자들은 이럴 때 뭐 하고 있느냐, 너무 조용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까 강경한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또 여론도 의식하고 그래서 다시 일명 황세모가 된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확실한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있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했을 때는 이른바 집토끼를 향해서 강력한 발언을 해야 집토끼가 모이는 거고요. 일단 집토끼가 모였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하려면 뭔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경제 대전환 특위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게 다른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발목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발목이 잡혔으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근절 대책을 내놨어야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과거 5.18 망언 의원들이 나왔을 때부터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그걸 말씀은 했는데 바로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서는 아무 것이나 막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막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 당내에서도 세모, 황세모 아니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갈팡질팡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친박 강경파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중도파도 끌어안지 못하는 네.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 대변인이기 때문에 사실 비유할 수 있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네. 대변인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을 나간 이 상황을 네. 너무 과도하게 비하하거나 비꼬는 식의 이것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그럼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막말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정쩡하면 안 된다. 이런 또 다른 기준이요. 바로 종로에 출마할지 안 할지. 지금 지역구를 워낙 잘 훑었던 정세균 전 의장 쪽 말도 들어보면 그냥 총리 직함을 갖고 들이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던데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타부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제 황세모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떠들고 있는데 네. 이 종로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판까지도 너무 늦춰지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네. 근데 종로 자체가 우리가 정치 1번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정치 1번인데 사실 굉장히 보수층이 두터워요. 네. 그리고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킨십 없이는 저기에서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다. 우리 네. 가장 최근에가 바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가 네. 당시에도 뭐 정세균 대표하고 격돌을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이길 것이다라는 많은 예상을 했지만 결국 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세균 전 의장이 굉장히 거기서 스킨십을 잘하고 있고 또 뭐 네. 3명 이상 모이면 그 자리를 꼭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본인이 지역구 관리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총리나 아니면 뭐 당대표라고 비서실장 했다고 해서 와서 여기서 승리할 수 없다. 네. 그런 얘기를 정병구 의원이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네. 종로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로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이제 황 대표께서 여기에서 만약 직함을 걸고 와서 뭐 어떤 리스크가 있지만 대선을 목적으로 두고 한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좀 걸어볼 만도 한데 네. 과연 황 대표가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비례대표를 최고 뒷번호로 해서 거기에 어떤 네. 리스크를 걸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늦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종로에 만약에 황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또 민주당에서 거기에 맞게 뭐 정세균 의장과 같이 격돌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 또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종로는 가장 늦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현재는 아마 모든 네. 것을 보류한 상태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길만 걸으려 하시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요. 애써 비박계에서 데려오는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어느 분이 이렇게 쿡 팔꿈치로 찔렀는지 입장을 바꾸셨더라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모시려고 하지 말라. 이 제왕적 정치, 이미지 정치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튀어나오던데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김세연 그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옆구리를 찌를 만한 분은 한 분밖에 없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당내에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황 대표는 아마 잘 용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앞서가는 얘기들 네. 하지 말라라고 아마 이제 경계의 발언을 지금 이제 내놨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수위 조절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아직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로가 정치 1번지니까 그쪽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네. 지금 사실은 이 결정 짓는 거가 지금 국면에서는 아마 선거 전략가 누구라도 그게 답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의도에 있는 좀 뭐 나름 선거 전략가들의 요즘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내년 총선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칫 이게 전국이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 경남이 의외로 또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네. 그 국면에 가서 사실은 이제 황 대표가 어디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막 그런 판단을 지금 당내에서도 했기 때문에 황 대표가 꼭 비겁해서라기보다는 네. 뭐 그런 그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단은 종로 출마 여부를 결정을 좀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황 대표는 대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가 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갖다 최소한 바꿀 만한 네. 그런 큰 비전과 또 그 비전을 따라서 함께할 동지들에 대해서 미션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어떤 걸 보여주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 그 새로 또 책 내시면서 또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러셨는데 책 자체를 보면 황교안 그 대표의 내용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절로. 너무 작은 책을 사진으로 번복을 해가지고 내놓으시는 거. 이게 과연 그 정치인가. 이전까지 그 자신이 사람들과 그 거대한 그런 집회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에서 적응을 하는 모습을 갖다 나름대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실제로 나의 대안은 이거다 네. 하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무기라도 들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총선을 치르든 뭘 치르든 뭐 바닥으로 훑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막말 프레임 갖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계속적으로 그 뭐 사과 뭐 이거 가지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빈 그릇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모습이 된다. 이 네. 부분을 빨리 이제 그 끝내고 확실하게 내가 대안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보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네. 거죠.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내 상황이 네. 그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이른바 그 태극기 부대 대한애국당으로 뭐 당적을 옮긴다, 뭐 네네. 옮길 가능성이 옮길 있다 것처럼.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정반대로 복당파인 장재훈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아니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만 보이고 국회는 정지돼 있다. 네. 이미지 정치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양쪽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뭐 신상진 그 신정치 특별위원장인가요? 거기서 공천 룰과 공천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상 네. 각 계파들이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얼마만큼 슬기롭게 잠재우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당대회와 장애투쟁에서 보여줬던 집토끼에서 플러스 산토끼까지 정말 승리 가능성으로의 길을 네.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네. 있을런지 사실 리더십의 실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